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주가는 121선 부근에서 나름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추가 하락으로 전환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금년서부터 시작해서 향후 3년 동안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타이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카카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돌파한 월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5개월 올랐습니다. 5개월 오르고 9월과 10월 달에 이제 그 음봉이 나왔는데 시장 이제 그 전후 사정을 감안한다면 10월보다는 11월 달에 진바닥 확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의 대표 아마존과 어떤 그 상관관계, 그리고 국내 그 소재 산업재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증권, 은행까지도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인데, 대표주인 이 롯데케미칼과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그 쌍봉을 찍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과 카카오의 역학관계도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보고서 요약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봉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한번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주가가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3년 오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서부터 출발했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보고요. 또 1000원을 단다면 지금 현존하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포함해서, 물론 거기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곤 하지만 가장 시장이 이제 부합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카카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카카오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그 2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의미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첫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첫 조정에서 우리가 그 첫 조정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돌파한 월을 포함하면 이제 5개월 오르고 2개월 조정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9월, 10월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어떤 시대적 주주들을 살펴보면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3개월째 조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과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어떤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의 상관관계를 감안한다면 10월보다는 11월 정도에서 진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역사적 신고가 돌파 이후에 첫 조정은 우리가 놓쳐서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네이버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카카오를 이제 초기서부터 추천을 이제 많이 해드릴 때 네이버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이제 2015년도에 역사적 고점 돌파해서 3년간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림이 보고 계시죠. 화살표로 표현해 놨는데요. 2015년, 16년, 17년 그 3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그 9,000원 정도로 돌파해서 9만 최고점이 이제 94,000원입니다. 하여튼 그 9만 원을 돌파하면서 1000%가 상승하죠. 저는 이제 네이버가 2015년서부터 3년간 오른 파동하고 지금 이제 카카오가 2020년에 이제 역사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파동이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카카오 목표가 100만 원도 100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제시해 드렸는데 이런 근거라고 보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이 소멸되는 것처럼 모든 기업도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또 유기체라는 것은 이 생로병사 과정이 있어요.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가장 절정기에 진입하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카카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앞에 보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네이버, 이게 월봉이 아닙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1000% 정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연봉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연봉이죠. 지금 이제 그 오랜 기간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올해 이제 그 장대 양봉을 세우죠. 연봉이.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이게 어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어떤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지금 30만 원대인데 30만 원 초반대인데 이게 목표가 증권사 보고서도 목표가 최근에 46만 원인가가 아마 최고치를 전망을 해놨는데 50만 원을 해도 지금 34만 원 기준으로 50만 원 간다 하면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 현재 주가에서 한 50% 이상 가야지 우리가 또 투자로서 나름대로 또 매력적인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45만 원, 6만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34만 원대 이런 그 시장 대내적인 불확실성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이 이제 42만 원인데 42만 원을 돌파해서 거의 뭐 그 고점을 돌파해서 배수 정도, 그러니까 뭐 70만 원, 80만 원대 혹은 그 이상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닷컴이죠. 아마존인데 지금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카카오하고 그 모델 자체, 수익 모델이 좀 유사한 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구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자체는 아마존하고 이제 흐름이 많이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은 아마존보다 오히려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잠시 후에 우리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 아마존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은 쌍봉이라는 거죠, 쌍봉. 앞전 고점이 이제 3,550달러였는데, 요번에 이제 거의 3,500달러까지, 전 고점까지 갔죠. 아마존이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 고점이 가장 근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미국 대선도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미국 대선 어떤 불확성도 있고, 뭐 코로나 어떤 거 관련 그런 불확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쌍봉을 짓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또 우리가 또 그때 봐서 대선 결과라든가 뭐 코로나 진행 상황 이런 거 봐서 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패턴 자체가 이중 천정을 기록했고 후발주들은 전 고점에 미치지 못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마존과 아래가 이제 카카오입니다. 보시게 되면 최저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만 7천 원에서 최저가, 장중 최저점 12만 7천 원에서 42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대략적으로 400%는 안 되고 한 300% 가까이 300% 좀 넘게 350% 정도 올라갔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1626달러에서 3500달러니까 100% 조금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사실 아마존보다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아마존은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되돌림을 줄 때 전 고점까지 되돌림을 줬어요.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아마존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 파동이 나오죠. 9월 말서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반등 파동이 나오는데 거의 뭐 흐름은 유사하다 봐야 되는데 반등 흐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산이 높은 골이 깊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카카오가 아마존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정도 제법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121선에서 이제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전에 제가 카카오를 이전에 방송했을 때 대략적으로 30만원에서 32만 5천원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편안한 이제 가격존인데 지금 이제 타이밍으로 가격 타이밍은 적당히 맞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가격 조정 이후에 또 기간 조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전후 사정, 대내적인 불확성을 감안한다면 뭐 지금 사는 것보다는 11월 중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의 주도주가 뭐 롯데케미칼이 될 수 있는 거고, 혹은 이제 현대차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11월 달까지는 이제 장세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 관련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게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시면 매도세가 강해서 빠지기보다는 매수 기반 자체가 양도세 관련해서 매수 기반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낮기 때문에 그 매도가 강해서 빠지기보다는 매수가 약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주식들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거래 없이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 없이 빠질 때 우리가 다시 그 가격대 회복할 때는 매물 공백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매물 공백 지역을 회복할 때는 주가가 굉장히 세차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지금 또 보시는 그림 위에가 카카오가 아래가 롯데케미칼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화살표를 지금 그 출발점과 그 끝점을 제가 표시하는데 위에 먼저 카카오의 출발점, 그 카카오의 본격적인 상승 출발점이 롯데케미칼이 고점 위에 조정받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 롯데케미칼이 못 오르는 이유는 그 구간에서 못 오르는 이유는 카카오라든가 이때 비대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됐기 때문에 수급적 역학 관계상 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 롯데케미칼이 못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시장의 매기, 시장의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그 비대면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쪽으로 몰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이건 삼성전자의 출발점과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카카오의 조정 시점은 나스닥 기술주들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조정받는 환경, 비대면이라든가
그동안 장세를 주도했던 비대면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지금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소재, 산업재, 뭐 증권, 은행 이런 것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 논리를 본다면 롯데케미칼이 상투를 찍어야지만 카카오의 절대 바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11월 정도까지는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소재 산업재뿐만이 아니라 증권은행도 11월까지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들도 11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10월 이후에 나온 그 카카오에 대한 그 분석 보고서를 제가 그냥 전체를 그냥 캡처를 잡은 겁니다. 보면은 46, 목표가 46만원 제시했는데 가장 높습니다. 최근 보고서는 잠시 후에 이제 KTB증권 보고서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게 되고 44만원 제시했습니다. 앞전 최고점이 42만원인데 만약에 44만원을 목표한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 매수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0만원 혹은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연봉을 봤죠. 카카오 연봉, 또 이제 그 네이버 연봉도 살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게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1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소한 딱 그 큰 그림을 갖고 도전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기본적으로 더블 정도, 뭐 60만 원대, 100%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KTB 보고서 28일, 10월 28일자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돈은 상대에 대한 정직한 가치를 부여한다. 내용이 좀 뭐 제목 자체가 좀 뭐 피상적인 것 같은데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슈가 이제 그 카카오뱅크 내년 이제 하반기에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죠. 자, 피치라는 게 뭐 절정, 핵심이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그 투자 의견, 목표가 44만 원 유지하고 인터넷 업종 관심 요구를 지속 제시. 그 엔트그룹 IPO, 뭐 계열사들 얘기해요. 계열사 기업 공개 기점으로 종사 주력 사업인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또 잠시 보도록 하겠지만 상장되면 시가총액 한 15조에서 뭐 17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시가총액이 대략 한 29조, 한 30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3조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대단하죠. 하여튼 그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테크핀, 뭐 핀테크 부분 밸류가 레벨업 되면서 동사의 기업 가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2018년도에 730억에서 올해 2018년도에 730억에서 작년에 207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5천억이 나와요. 5천억이 넘어, 5,090억 정도. 2021년이 이제 9,700억, 그리고 2022년이 1조 4천억이니까, 향후 한 3년, 4년, 5년 동안에 굉장히 가파른 어떤 그 기업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이 어떤 그 전망치가 실제치하고 좀 이어진다면요. 당연히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지금 사업 포트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겠고, 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혹은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특히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고작 돌파월을 포함하면 5개월밖에 안 오르고 5개월 오르고 지금 2개월 조정받았으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레셔널이라고 이렇게 레셔널이 뭐라고 해요? 합리성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카카오뱅크 적정 기업 가치 기존의 그 15조 5천억에서 17조 8천억으로 상향을 제시한다. 이는 뭐 2025년 단기 수익 8,670억에서 잠재 퍼 30배, 연간 할인율 10%를 적용한 결과라고 하고요. 카카오뱅크 IPO 기업 공개는 2021년 내년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시가총액 최대 15조에서 뭐 17조까지 본다고 하니까요.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지금 시가총액이 30조니까 카카오뱅크의 그 IPO 기업 공개는 상당한 어떤 이슈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뱅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은 2018년도에 적자였어요.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죠. 133억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67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는 이제 그 1,600억, 3,300억, 이러니까 5,600억 이렇게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카카오는 우리가 뭐 100만 원까지도 사실 넘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 또 뭐 지금 뭐 뭐라고 막강한 또 그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한 2%대 정도, 현재 시간이, 이거 제가 한 1시 한 20분 정도 캡처를 잡았던 것 같아요. 34만 1,500원 정도가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121선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시장 전후 상황을 이제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제 그 다음 주 11월 3일이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대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월 중에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빠진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원분들께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제 30만에서 32만 5천 원 사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높게 산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시장 흐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오늘도 막 2%대 강세지만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패턴이라는 것은 이중바닥도 뭐 우리가 제1바닥이나 제2바닥 이런 게 있거든요. N자형 바닥이나 이런 게 있고요. 또 수급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확인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주가가 2022년까지 랠리가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높게 산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그 장세가 많이 어렵죠. 힘내시기 바라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이익을 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가가 반대로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는다면 손해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 없이 매물 공백 구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세로 전환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세차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힘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